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를 받기 앞서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검의 칼날 앞에 선 김 여사 소식으로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몰린 광화문 특검 사무실 빌딩 앞에 멈춰서는 승합차.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건희 여사가 차에서 내립니다. 고개를 숙인 채 30초 정도를 걸어 빌딩 안으로 들어온 김 여사는 조사실 출입구가 있는 2층에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혐의 내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고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죄송합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4년 이순재 여사, 2009년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지만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검은 변호인단과 협의한 5개 혐의에 관해서만 조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등입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김 여사는 동석한 변호인단 도움을 받아 충분히 답변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총 16개에 달하기 때문에 김 여사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시작된 조사는 1시간 전쯤 마무리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기자, 조사가 상당히 빨리 끝난 건데 오늘 준비한 질문은 다 한 겁니까? 네, 특검은 심야 조사를 하지 않고 6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여사를 상대로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한 걸로 전해집니다. 8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총 5가지 혐의 조사를 빠른 속도로 마친 겁니다. 지금은 조사를 모두 마치고 본인이 작성한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인데요. 이 절차를 마치면 귀가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시작으로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의혹 순서대로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5가지 혐의 조사를 위해 총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검찰 재수사까지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오전 중에 이미 조사를 마쳤을 정도로 빠르게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라는 호칭을 사용해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으로 추가 소환이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추가 소환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특검은 5개 혐의에 관해 질문을 준비했는데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나열된 의혹은 16가지입니다. 특검은 오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 여사 답변 내용을 정리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일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만큼 이틀 연속 소환은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검이 오늘 조사한 내용만으로도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를 한두 차례만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특검 측 질문에 짧게 답하는 식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사 중간중간 짧은 휴식 시간을 가졌고 점심 식사는 경호관이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어서 송정현 기자입니다. 변호인을 대동한 채 특검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오전 10시 10분쯤 도착한 김 여사는 포토라인을 거친 이후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검과의 별도 면담 없이 대기실에 머물렀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지 약 10분 만에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김 여사 호칭은 피의자였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때부터 변호를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를 비롯해 최명성, 유정화 변호사와 동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엔 검사와 속기사만 참여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입장을 먼저 설명하기보다 특검 측 질문에 짧게 답하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답변이 짧았지만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답하면서도 건강 문제를 고려해 조사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은 경호처가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김 여사는 혐의에 관한 진술 외에도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인단은 조사 도중 감사하게도 특검 측에서 여러모로 배려해줘서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김 여사의 첫 마디가 오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네, 김 여사 오늘 발언은 미리 준비를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짧은 한마디 즉흥 발언은 아니라는 거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 국민 앞에 몸을 낮추는 표현인 동시에 대단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못 된다, 이런 뜻이 함께 담긴 걸로 풀이가 됩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의혹이 현재 10개가 넘습니다. 특검이 오늘 5개만 콕 집어서 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돼 있는 의혹이요, 16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러서 물어본 내용은 일부인 겁니다. 그중 특히 이 3개 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게는 5년 넘게 검찰에서 수사했던 사안들이라는 겁니다. 김 여사를 조사를 할 수 있을 때 기소가 수월한 혐의부터 답을 받아놓자는 거겠죠. 그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가장 먼저 조사를 했다는 건데 여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5년 넘게 검찰이 수사했다라는 혐의요. 그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2020년 4월 처음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재수사까지 했던 사안인데요. 사실 특검에서는 도이치 관련 수사는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재수사 때 추가로 확보한 증거 2가지가 있습니다.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전화 녹취 파일, 그리고 공범들의 달라진 진술입니다. 오늘 김 여사 측은 돈은 맡겼지만 주가 조작인지는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김 여사를 향후에 이 재판에 넘기는 건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 의혹으로는 기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혐의 하나만 기소하는 건 아닐 테고요. 여기서 몇 개가 더 추가되느냐, 이게 이번 특검 수사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게 이겁니다. 명품 가방과 목걸이. 오늘 이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의혹은 기소 가능성이 반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품 가방과 목걸이 모두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선물했다는 것들입니다. 이미 남부지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됐는데요. 명품 가방은 유경옥 전 행정관이 전달받은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도 오늘 이 부분을 추궁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측근이 받은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 상황이죠. 반면 다이아 목걸이는 특검에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게 바로 난점입니다. 오늘 5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좀 빠른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늘 조사 속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오후 2시 40분 기준으로요. 특검 측은 절반 이상 조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 시작 3시간여 만에 앞서 보셨던 5개 혐의 중 2개 이상을 끝을 냈다는 건데요. 오후 6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가 마무리가 됐죠. 특검이 김 여사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빠르게 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걸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 역시요, 본인의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예, 아니오식의 단답형 답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결국 오늘 조사가 빨리 끝났다는 건 특검 내부에서 이미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해놓았다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방증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혐의 16개 중에 오늘 5개가 끝났습니다. 11개가 더 남은 건데 그러면 특검이 김 여사를 또 부르는 건가요? 네, 남은 의혹들이요, 양평 고속도로 특혜나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역시 국민적 관심사가 큰 것들이라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 여사 측 또 불러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여러 번 다시 부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 번 다시 부르지 않는다. 그럼 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요, 소환조사 1번, 많아야 2번 정도를 거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여러 번 불러서 꼬박꼬박 나오게 되면 오히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특검이 오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본회의 도중 그것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춘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맡겼는데 이곳은 금융범죄를 전담합니다. 경찰은 크게 4가지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바탕으로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사회적 관심이나 중요도가 높은 금융범죄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곳으로 전문 수사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현역 의원 수사인 만큼 남는 의혹이 없도록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바탕으로 크게 4가지 혐의를 수사할 전망입니다. 보유 주식이 없다고 재산을 신고한 이 의원이 실제 주식을 차명 보유했는지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던 이 의원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주식 보유 자금이 이 의원에게서 나온 것인지 국정기획위에서의 이 의원 업무와 주식 종목 간 업무 연관성이 있었는지 등을 전방위 조사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 경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AI 틀을 짜는 경제분과위원장이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 의원이 투자한 종목들을 보면 국가 AI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걸 공교롭다고 봐야 할죠.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춘석 의원이 맡아온 직책은 경제 2분과장이었습니다. AI와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으로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공약사항 등을 보고받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도 주재해왔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전 세계는 인공지능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이자 첨단 산업 선두국으로 이끌고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일 오후 2시, 과기부는 AI 국가대표 기업을 발표합니다. 발표 평가 결과 선정된 5개 팀은 네이버 클라우드, LG 경영개발원 AI 연구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식인 네이버와 LG CNS 모두 이 의원 보좌관 주식 계좌에 담겨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의원이 거래하는 모습이 찍힌 시각은 오후 2시 21분쯤. 과기부의 발표 후 21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발표 내용을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네이버나 LG CNS 같은 거를 미리 매입을 해뒀다면 차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범죄로 가는 거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선행 매수니까. 차명 거래했는지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를 투자에 이용하거나 AI 국가대표 기업을 선정하는 데 관여했는지가 수사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국기문란이라며 자금 출처나 조직적 개입 여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맹공을 폈습니다.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의원 혼자만 내부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낮다며 조직적 개입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국정위와 과기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까지 필요하다고 공세했습니다. 도마뱀조차 울고 갈 빠른 속도의 꼬리 자르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만으로 이 사건이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국정기획위원들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자금 출처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떳떳한 자금이면 보통 차명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요. 불법적 자금을 이용해서 차명 거래를 한 거 아니냐.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주진우 의원은 개미 투자자 등쳐먹는 파렴치 범죄라며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장동혁 의원 또한 국정기획이 전수조사를 거부하면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당 제명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이 의원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민주당은 논란의 불씨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부산한 모습입니다. 이춘석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보다 수위가 높은 제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빠른 손절에 나선 겁니다.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엔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8시경 이 의원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지 13시간 만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이재명 정권 초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발빠르게 거취 정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탈당이 면죄부는 아니다. 너무나 부끄럽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제명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은 앞으로 5년간 복당을 할 수 없습니다. 당내에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원직 제명에 나설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곧바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걸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서둘러 진화하고 당내 개혁과제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속전속결식으로 대응에 나섰던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법사위를 독재 국가의 최전선으로 구축하려 한다며 국민과의 전쟁 선포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주식 차명 거래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하게 문제 삼았던 이 의원이 오히려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년 전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환불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네. 이춘석 의원은 당시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이 후보자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투자 과정에 불법이 있거나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름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면 집에 가서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22년 동안
소신 가지고 판결하고 살아왔느냐. 이보다 앞선 2017년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따지며 의심만 있어도 수익은 사회에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공직자가 되면 이런 오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회화하는 시키는 정말 대한민국의 오블리주의 우레를 실천할 수 있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로부터 8년 뒤 이 의원은 자신이 청문회에서 따져 물었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내부 정보 이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여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식 양도세 논란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와중에 주식 차명 거래라는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할 걸로 보입니다. 당이 사흘간 다양한 시민사회와 당내 의견을 종합한 결과 50억 원으로 회귀하자는 의견의 무게가 더 쏠렸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10억에서 50억까지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당초 정부 안인 10억 원과 현행 기준인 50억 원, 절충안 성격의 20에서 30억 원이 거론됐지만 절충안은 제시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대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이 아닌 전체 보유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보단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당 관계자는 사흘간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충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반발을 불러온 세제 개편안에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편안 강행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한 지도부는 이번 건은 숫자 계산이 아닌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권 향하를 철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우려하시는 부분 물론 이런 부분을 저희들 감안해서 소중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기는 들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정부가 AI 국가대표 기업을 발표한 그제 관련 주식 거래를 해서 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계를 그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의원이 사진 찍힌 본회의 그제 오후 2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같은 시간에 과기부가 AI 국가대표 5대 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가 포착된 시간이요. 오후 2시 21분에서 23분 사이입니다. 정부 발표 20여 분 뒤죠. 이때 이 의원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에 있던 네이버 또 LG CNS가 바로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발표돼서 논란이 된 겁니다. 아니 국정기획이 AI 담당 경제 2분과장이었는데 이 의원이 발표 내용 몰랐겠냐고요. 왜 본회의 중에 주식 거래를 한 건지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네이버 그날 주가 그래프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4일 그래프입니다. 오후 2시에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약 20분 뒤에요. 주가가 장중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잖아요. 주식 거래하는 사진이 찍힌 겁니다. 그날 네이버 주가는요. 정부 발표 호재 때문에 전날보다 3%나 넘게 뛰었거든요. 보면은 그 찍힌 사진을 보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거나 정정 주문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제가 거래량을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시간대에 바로 주식 거래량도 많이 몰리더라고요. 보니까 이 차명 보유 의심을 받는 이 주식들 모두 정책 수혜주로 꼽히던데요. 그러니까요. 자, 보좌관 주식 계좌에 있던 그 3개 주식 따져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와 LG CNS 같은 경우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또 보니까 LG CNS와 카카오페이는요.
이재명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상자산 산업과 연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비 쿠폰 수혜주로도 꼽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원이 본인 재산으로 직접 신고를 이 주식을 했더라면 이해 충돌 여부를 따져봤어야 할 주식인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국정기획위원이 저 주식을 보유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난 복수의 법조인들한테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이런 답변 돌아왔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국정기획위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이기도 했잖아요. 사실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도 법사위에서 많이 심사해야 되는데 이것만 따져도 이해충돌 여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인사혁신처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보통 1급 이상 공무원들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직무 관련성 여부, 주식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거든요. 이런 반응을 내놓더라고요. 국정기획위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보유 주식을 미리 신고하고 심사하는 절차는 따로 없다 이러더라고요. 이 사안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겁니다. 이 의원이 정부 발표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했는지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국가대표 기업 선정 발표가 오후 2시였는데요. 그 과기부가 발표 보도 자료를 오전 10시쯤, 이날 오전 10시쯤 엠바고를 걸고 취재진한테는 미리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의원도 미리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심도 제기가 된 건데요. 하지만 주식 거래 사진이 찍힌 시점이 정부 발표 뒤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거래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게도 물어봤는데요. 과기부 소관 사업이라서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도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궁금한데 차명 거래가 만약에 맞다면 이 보좌관도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준 걸로 알려진 이 보좌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 금융실명법상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만약에 불법적인 목적을 알고 빌려줬다면 방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수사로 가려질 대목인데요. 또 이 의원이 보좌관에게 강요했다는 직권남용죄를 따져봐야 된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칠흑 같은 터널 안에서 KTX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승객 800여 명은 4시간 가까이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X 객실 내부 전원이 꺼지면서 순식간 어둠에 휩싸입니다. 안내 전광판은 오류 화면만 깜빡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9분쯤 서울 용산역으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호남선 장제터널 안에서 멈춰섰습니다. 잠시 뒤 불이 켜지면서 전원이 들어왔지만 안내 방송이 계속 바뀌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승객 838명은 영문도 모른 채 4시간 가까이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냥 가다가 서서 잠깐 고장나서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었잖아요. 무서웠어요. 저희 막 불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내리고 싶은데 내리지도 못하고. 오후 1시 30분쯤 다른 열차가 투입돼 오송역까지 견인했습니다. 우리 열차는 지금 오송역까지 구원 열차가 와서 구원할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오송역에서 임시 열차로 환승했습니다. 다행히 응급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KTX 호남선 열차가 차례로 지연되면서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고레일은 열차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했다며 정차 당시 전원과 냉방 장치는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그야말로 광란의 질주였습니다.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까지 하며 도심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40분간의 추격 끝에 겨우 붙잡았는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무면허 10대였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순찰차에 포착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따라붙자 빠른 속도로 달아납니다. 중앙선을 넘어서더니 가까스로 차량을 피합니다.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신호도 무시하고 질주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 옆을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순찰차 세대가 20km 넘게 추격 끝에 오토바이를 겨우 둘러싸며 멈춰 세웠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40여 분 만입니다.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없었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10대로 무면허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확인이 된 거고, 운전을 그렇게 썩 엄청 잘하진 못하는데 너무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선배 오토바이를 빌려 타던 중 순찰차가 갑자기 추격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난폭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주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월세방 구하는 척 집을 보러 간 남성이 중개업자가 누르는 비밀번호를 엿본 뒤 혼자 다시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30대 남성이 공인중개사 뒤를 따라 집을 구경하러 갑니다. 공인중개사를 따라 밖으로 나온 남성. 20여 분 뒤 종이 가방을 들고 나타나 혼자서 집으로 향하더니 잠시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월세방을 보겠다며 공인중개사를 따라가 현관 비밀번호를 외운 뒤 다시 집 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겁니다. 남성은 420만 원어치 귀금속과 금품, 체크카드를 훔쳤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6일 만에 사우나에 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주변에 CCTV 보고 과거의 동일 전과자들 비교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었어요. 남성은 경기 안산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사채를 빌렸었는데 돈이 부족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70대 남성이 지인을 찾아가 쇠사슬과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70대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서더니 지인과 나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쓰러진 남성은 일어나 쇠사슬을 휘두릅니다. 10여 분 동안 계속된 몸싸움 뒤 길가에 앉은 남성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지인에게 휘두릅니다. 한 1.5m 정도 되는 쇠사슬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었고요. 칼을 소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위협을 가하고 상처를 내고.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함께 살던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얘기하면서 갈등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부모님 욕이 담긴 문자를 받고 화가 났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휴가철에 여행 가서 이런 일 겪으면 얼마나 불쾌할까요? 하룻밤 요금이 수십만 원인 호텔에서 아이들이 쓴 수건이 알고 보니 걸레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한여름에 뜬금없이 이불장 안에서 핫팩이 발견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호텔에서 객실 고객에게 제공한 하얀색 수건입니다. 그런데 수건에 걸레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호텔 투숙객은 수건을 아이들에게 사용하던 중 발견했다며 호텔 측에 항의했습니다. 호텔 하루 숙박비는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호텔 측은 분리세탁 과정에서 섞인 것 같다고 해명하고 결국 공식 사과문까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죄송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더욱 해서 더 서비스 개선하고 개선책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요수 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내 호텔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고급 리조트형 호텔. 이 호텔 객실 이불장에 핫팩이 놓여 있습니다. 투숙객은 지난 겨울부터 있던 핫팩이 아니냐며 호텔 측에 항의했지만
제습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호텔 측은 핫팩이 맞다며 구두로 사과했습니다. 겨울에 쓰는 핫팩인데 그거를 제습제라고 이렇게 뻔히 거짓말을 해놓고서는 그것도 뭐 후반에서 한다고 엄청 광고는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투숙객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 호텔의 하루 숙박비로 57만 원을 냈습니다. 채널A는 호텔 측의 정확한 경위 설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입주 1년도 안 된 30억 원짜리 새 아파트 벽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도 믿기질 않았는데 또 하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진동하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가격이 30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고층복도 벽면에서 균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엔 악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수구 옆에 누워있는 것 같아 막 그랬었거든요. 악취가 나서 코를 확 찌르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이렇게 집안 곳곳에 방향제를 놓아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악취가 심한 화장실의 경우 이렇게 방향제 여러 개를 놓아두어야 겨우 냄새가 사라질 정도인데요. 하지만 퀴퀴한 하수구 냄새와 섞여서 잠시라도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악취 측정기로 측정해보니 수치는 560에 달합니다. 500이 넘으면 강력한 악취 수준입니다. 쓰레기 분리수 과장 냄새보다도 2배가량 더 높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아파트 측은 오는 13일까지 악취 관련 민원을 받은 뒤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잠실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도 하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균열이 생겨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고. 신축 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하자 논란이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도대체 이 인형이 뭐길래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돈 있어도 구하기 힘들고 웃돈 얹어 샀더니 짝퉁인 경우도 허다하다는데 모두 갖고 싶어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형 비싸게 되파는 재테크 아이템이 됐다는데요.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 백화점에 설치된 인형 자판기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중국 왕구 기업의 캐릭터 인형인 라부부를 사기 위해 오픈런이 벌어진 겁니다. 독특한 모습에 희소성이 겹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 6시 반에 왔습니다. 남아있는 라부부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뽑았습니다. 하지만 라부부 재고는 금방 동인합니다. 아침에 엄마와 함께 10시에 라부부 인형 뽑으러 왔는데 번호가 마감돼가지고 정말 아쉬웠어요. 이처럼 높은 인기에 라부부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나의 재테크 방식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매한 라부부를 고가에 되파는 겁니다. 정품가 35,000원인 라부부 키링 제품이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15만 원대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4배가 넘는 겁니다. 인기가 높은 한정판의 경우 중고거래가가 68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품귀 현상을 틈탄 짝퉁 제품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품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되게 교묘하게 만들어진 짝퉁이었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허술한 점이 되게 많았고. 관세청은 최근 2개월간 짝퉁으로 의심되는 라부부 제품 7천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노인만 사는 마을, 이제 농촌만의 일이 아닙니다. 도시에서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유명 학원가가 요양타운으로 변모했을 정도인데요. 고령화가 바꿔놓은 도시의 모습을 여인선 기자가 경제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요양원 간판 사이로 태권도 학원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건물마다 학원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유명 학원가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쯤부터 학원은 없어지고 요양원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요양원 타운이 됐습니다. 7층짜리 건물 중 5개 층을 모두 요양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산마을 자거리 반경 250m 안에만 요양원과 노인들을 위한 돌봄센터, 이른바 노치원이 26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근처 유치원은 폐원해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동네 자체가 연세 드시는 분들 많이 사니까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새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서툴지만 진지하게 피아노를 칩니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이 학원은 1년 전 시니어 전용 피아노 학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들의 등록은 해마다 줄고 시니어들의 수강 문의가 늘면서 수강 대상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조정한 겁니다. 기존에 하던 큰 학원을 정리를 하고 여기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의외로 1년 만에 저희가 지난달까지 100명이 채워졌고, 젊은 층 유출이 심각한 지방 대도시는 물론 서울 구도심도 초고령화 현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벌써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도시도 그런 추이에 이어가지고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이어지며 도심 풍경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여인선입니다. 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음이 나온다는 말이 있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 흔히 번아웃이 왔다고 하는데 하루 딱 25분만 투자하면 이 번아웃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홍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광화문 거리에서 만난 직장인들에게 업무 의욕을 상실하는 일종의 탈진 상태, 번아웃을 느껴봤는지 물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을 때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그만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번아웃을 이겨내는데 하루 25분만 투자하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이 차는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25분 이상만 해도 번아웃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자전거 타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 저도 쉽게 피로를 느끼는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온 김에 25분만 자전거를 타보겠습니다. 움직이고 나니 훨씬 활기찬 기분입니다. 스트레스에 손상된 뇌 기능과 기분 조절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자율신경계 안정, 염증 완화 같은 생리적 효과도. 연구팀은 중강도 운동과 더불어 30분에서 60분 사이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번아웃 위험이 62% 낮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70년대 쥐잡기 운동으로 줄어든 건 쥐만이 아닙니다. 쥐가 먹이인 붉은 여우도 멸종 위기에 놓였는데요. 2012년부터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 오늘 소백산에 30마리를 추가로 방사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굴 속에서 여우 한 마리가 기지개를 켜며 밖으로 나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냄새를 맡더니 밖으로 첫 걸음을 내디딥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소백산에 방사한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 붉은 여우입니다. 중간 포식자인 붉은 여우는 쥐나 뱀 등의 소형 동물을 잡아먹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범국민 캠페인으로 쥐잡기 운동이 시작되며 쥐를 먹이로 삼는 붉은 여우도 덩달아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멸종위기가 심각해지자 2012년부터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0이었던 개체수는 오늘 30마리를 방사하면서 모두 141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암수의 호감도를 높이는 게 출산에 가장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19년 이후로는 연평균 약 30마리 이상 새끼가 태어날 정도로 증식 기술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7년까지 3대 이상 정착해 사는 붉은 여우를 5가족까지 늘려 자체 서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무려 40마리의 푸들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 쓰레기 더미와 생활했는데 주인이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2마리였던 푸들이 1년 만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평짜리 공간이 40마리의 푸들로 북적입니다. 한 마리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약 1년간 쓰레기 더미와 함께 살다 지난달 9일 구조된 개들입니다. 그 당시 38도 정도였고요. 단 2분도 서 있기가 어려운 그런 완전 땡볕이었어요. 건강 상태가 거의 최악이었어요. 차에 딸린 이동식 주택 카라반에서 생활하던 한 남성이 키우던 푸들을 방치한 겁니다. 2마리였던 푸들은 1년 사이 4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보호단체와 지자체는 4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푸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얘들은 만약에 맡기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시골다고 주위 사람 받고 잘 사는 거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아지와 함께 길을 걷던 남성, 목줄을 잡아 올려 이리저리 휘두릅니다. 줄에 매달린 강아지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바닥에 다리가 쓸리기도 합니다. 남성은 목격자에게 강아지 교육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자리를 급하게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은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범죄 스캔들로 시끄럽습니다. 앱스타인이 생전에 여러 거물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사진들이 뒤늦게 공개가 되면서 이 성범죄 연루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앱스타인의 호화 저택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조각상이 밧줄을 움켜쥔 채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접대 공간으로 추정되는 방에는 침대가 놓여 있고 오른쪽 위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기괴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아동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맨하탄 저택 내부를 뉴욕타임즈가 공개한 겁니다.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저택은 7층, 총 1200평 규모로 앱스타인이 정재계 인사들을 불러 모임을 가진 공간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장식 선반에서 앱스타인이 25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 파티에서 찍은 액자 사진도 포착됐습니다. 앱스타인 집에서 트럼프의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시종일관 가짜 뉴스라고 반박합니다. But I don't understand why the Jeffrey Epstein case would be of interest to anybody. I think really only pretty bad people, including fake news, want to keep something like that going.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수세에 몰렸다고 평가했고 CNN은 대통령의 해명이 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중국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자 이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현지 경찰이 이 학부모들을 돼지 우리에 실어 연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하연 기자입니다. 반바지 차림의 여학생에게 또래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가합니다. 무릎을 꿇게 하는가 하면 막대기를 들고 집단 폭행까지 합니다. 피해 여학생이 저항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더 거칠고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2일 중국 스촨성 장유시에서 14살 라이 양이 또래 학생 3명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라이의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이달 2일에야 가해자들을 불렀고 20분 만에 훈방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학부모 수백 명이 현지 시각 그제 거리로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안이 학부모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돼지 수송용 트럭에 태워 연행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중국 당국은 가해 여학생 3명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등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인도 히말라야의 한 마을에서 기습적으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흙탕물이 계곡을 휩쓸고 이 마을을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100명이 실종됐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위에서 계곡을 따라 흙탕물이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마을 건물과 집들은 힘없이 무너지거나 통째로 쓸려나갔습니다. 주민들도 도망쳐보지만 흙탕물에 그대로 휩쓸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북부 히말라야의 한 마을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최소 12곳에서 산사태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군병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흙탕물이 건물 사이로 쏟아지고 하수구에서도 분수처럼 역류합니다. 계단은 아예 수로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홍콩에서 1일 강우량이 3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884년 집계가 시작된 후 8월 최대 기록입니다. 홍콩 기상청은 수위가 가장 높은 흑색 호우경보를 2번이나 발령한 가운데 1시간 동안 번개가 10,000번 가까이 내리칠 정도로 대기가 불안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홍콩 항공기 운항이 100편 넘게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생방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휴대전화를 낚아챕니다. 괴한은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는데 줍지도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지난달 28일 브라질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지 경찰은 영상을 토대로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앴던 특별감찰반 복원에 나섭니다. 고위공직자 감찰 전담 조직을 부활시켜서 기강을 잡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반복됐었던 만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 감찰 전담 조직인 특별감찰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던 것을 복원하는 겁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 두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에서 12명을 파견받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좀 비정상적으로 없어졌던 부분들이 돌아온다, 정상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특감반은 정권마다 논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감찰 대상이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과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민간인과 정치인까지 감찰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뒤를 불법적으로 캤다는 취지의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특감반 출신 인사는 마음만 먹으면 규정된 감찰 대상을 넘어설 수 있다며 민간인 사찰을 제도적으로 막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껴안고 내치고 누굴 껴안고 누굴 내친 겁니까? 민주당이 강선호 의원은 껴안고 이춘석 의원은 내친 모양새라는 겁니다. 어제 두 사람 모두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는데요. 대조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확연하게 대비가 되는데 근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좌진 과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동료 의원들이 반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강선우 의원의 울타리가 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영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한 민주당 의원은 당대표가 울타리 돼준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화면으로도 보긴 했지만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껴안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하필 대통령이 민감한 주식 관련 논란이라서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춘석 의원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강선우 장관 후보자를 끝까지 감싸려고 했던 민주당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전혀 쉴드 칠 엄두조차 못 내는 거예요.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취재진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논란은 이 휴대전화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됐죠.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딴짓하다 걸린 사례들 제가 세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자, 세 부류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뭡니까? 사생활입니다. 지난 2013년에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누군가에게 여보 사랑해라고 보낸 문자가 화제였습니다. 대상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었거든요. 또 2023년엔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영주 의원이 일본 골프 여행 계획을 짜는 모습이 포착됐죠.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정치 상황입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이른바 체리 따봉이죠.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상실 후라 논란이 됐습니다. 2016년엔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충성 문자를 보내서 당내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사진마다 그 당시 정치권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은 뭔가요? 청탁인데요. 최근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요청 명단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죠. 논란이 일면서 오늘 송 비대위원장은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할 때 국민의힘 인효한 의원의 수술 청탁 논란도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인들은 진짜 자나깨나 휴대전화 사용하는 거 되게 조심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심들 하는지 보실까요? 텔레그램 사용하실 때 항상 귀 조심하십시오. 카톡은 앞으로도 국민들은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딴짓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랍니다. 네, 충실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스포츠입니다. 마운드에 선 한화 문동주. 숨을 고르며 묵직한 공을 던집니다. KT 이정훈의 배트가 공을 쳐내지 못하고 헛돕니다. 구속은 시속 158km. 투수가 타자를 공격한다는 느낌을 주는 문동주의 오늘 피칭입니다. 네 번째 던진 공, 서둘러 배트를 휘둘렀지만 파울이 됩니다. 구속은 무려 160.7km. 같은 팀 김서현의 지난 5월 160.5km를 넘어서며 올 시즌 최고 구속을 기록했습니다. 두산 김재환의 방망이에 맞은 공이 담장을 향해 날아갑니다. 전속력으로 공을 쫓는 LG 박혜민. 담장을 타는 듯 뛰어올라 기어코 잡아냅니다. 엄청난 수비가 하나 또 나왔네요. 스파이더맨이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홈런이 될 뻔한 공을 잡아 타자를 아웃시킨 겁니다. 명수비 이후 LG는 4대2로 역전했고 52일 만에 프로야구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는 남부에 비가 집중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는데요. 비구름대 폭이 좁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 편차가 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집니다. 호남에 최대 120mm 이상, 영남에도 많게는 100mm 넘게 오겠는데요. 남부 곳곳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후로는 당분간 남부와 제주에 비가 오락가락하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비가 오며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된 곳이 많은데요. 절기 입추인 내일은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 당분간 심한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서울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고요. 한낮에는 청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